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날장이 그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차익 실현이죠. 차익 실현. 이게 이제 하락 그 큰 두 개 약재가 있죠. 미국의 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근데 그거는 이제 11월 초에 이제 그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누가 되든 트럼프가 되면은 여전히 그 트럼프 때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다시 또 반등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바이든이 되면은 또 바이든이 또 이거 관련된 업종들이 있죠. 여러 가지 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은 아마 누가 되든 둘 다 똑같이 큰 폭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가 대선 이후에 주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할 거라는 이제 의견들이 훨씬 더 많죠. 하락할 거라는 의견들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상승을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그 대주주 3억 원입니다. 그게 이제 연말에 이제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 요즘 3억 이제 그 부동산 자금이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몰려왔잖아요. 주식 쪽으로. 그쵸?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한 3억 이상씩 굴리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죠? 집 이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그 돈들이 다 주식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주식에도 사실상 3억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어떤 특정 종목에 3억 원 이상에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이제 보는데, 물론 기존에도 많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계속 이제 해야 돼요. 연말만 되면은. 그죠? 대주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대량으로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고 이런 게 이제 매년 반복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올해는 특히 이제 그 부동산 시장 또 옥죄고 이래가지고 그 자금들이 지금 증시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투자자들이 지금 이 기관 투자자와 더불어 증시에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도 활력을 잃고, 지금 이제 증시 그 대기 자금은 굉장히 많은데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선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지난주까지는 기관들이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까지는 코스피 쪽에서 이제 올랐던 종목들 차익 실현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코스피가 좀 흐름이 안 좋았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란 건 19일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이제 대량으로 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기관의 매도 움직임을 보면 알죠. 그 반면에 기관이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갖고 코스피 쪽에 이제 그 차익 실현을 끝내고 이제 새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이제 매수에 들어가고, 지금 이제 코스닥이 그래서 이제 그 코스피하고 달리 이제 하락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매도도 엄청 많아요. 1,000억 넘는 게 이제 연일 거의 1,000억 넘게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고, 2,000억 넘게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코스닥에서 좀 올랐던 상승했던 종목들이 대량으로 크게 빠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가 좀 활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그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도 존재하지만, 근데 어쨌거나 이번 주 정도 지나면은 미국 대선, 다음 주에면 이제 미국 대선 다음 주 정도까지만 지나면은 이제 미국 영향 받아서 이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대주주가 이제 홍남기가 계속 3억을 고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12월 달이면은 언제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투자자들, 이제 아무래도 3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큰 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물량을 대량으로 빼가지고 이제 투자를 멈추거나 이제 대기 자금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정도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이 돈이 안 들어오면은 활력이 뚝 떨어지는 건 맞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주식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는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조금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 코스닥은
전형적으로 이제 하락 장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기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휘둘리는 거죠. 지금 증시가, 그죠? 뭐 외국인들이야 뭐 그 사이에서, 기관과 외국인 사이에서 아주 잘 그 컨트롤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고단수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어쨌거나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기관들입니다. 양시장 모두.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바이오 업종, 바이오 벤처 업종들이 이게 이제 개별 업종들의 문제인데, 뭐 헬릭스미스나 뭐 메디톡스 뭐 이 두 개가 지금 바이오 벤처 업종 전반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이제 시총 2위까지 갔던 업체인데, 요번에 그 옵티머스 펀드가 문제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얘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본업 외에 연구개발비 외에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뭐 2천 몇백억 정도를 이렇게 투자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 중에 이제 옵티머스 뭐 라인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나 봐요. 거기에 투자한 돈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가 불거져가지고 이제 유상증자 하려고 했던 움직임도 아주 좀 차질을 많이 빚게 되고, 뭐 잘못하면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 증자를 못하면 올해 이제 상패 대상이 이제 대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신라젠하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또 그 찬물을 뿌리고 있어요. 끼얹고 있어요. 저기 바이오 벤처에. 메디톡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부각되면서 지금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 벤처 투자에 좀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이오 벤처들이 투자받은 금액을 제대로 안 쓰고 뭐 이런 사모펀드나 뭐 이런 데다 막 투자를 해갖고 손실을 보고 이러니까 향후에 돈이 필요한 연구개발에 그 바이오 벤처 업체들한테 좀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이 좀 주춤해질 것이다. 그러면 바이오 벤처들이 좀 당장 어떤 실적을 낼 때까지 연구개발비가 필요한 바이오 벤처들이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겪을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여론이 나와요.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 벤처 업체들도 요즘에 좀 하락폭이 좀 큰 것 같아요. 바이오 벤처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 애매모호하죠. 성장주를 하려니 좀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고, 그러니까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또 가치주를 하려니 뭐 코로나가 여전히 성행하고 또 이래가지고 또 함부로 가치주를 뭐 지금 저가이긴 하지만 뛰어들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가치주가 이제 그 큰 축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투자할 부분이 좀 제한적이고 뭐랄까 어떤 성장을 이끌 만한 주도주가 없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3분기 실적이 확연하게 실적이 개선된 종목, 또는 이제 뚜렷한 이제 어떤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짧게 방망이를 쥐고 이제 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계속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뭐 실적이 나오거나 또 새로운 재료가 나오는 데 따라서 매일매일 상승한 종목들이 거의 달라져요. 그죠? 그리고 뭐 오늘 상승했던 종목이 하루나 이틀 상승하다가 또 그 다음날은 또 전혀 다른 종목이 재료나 실적을 가지고 치솟고 상승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번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투자자로서는 투자하기 어렵고 수익보다는 손실을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이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뭐 사실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흐름에 연연치 않고 그냥 저가에 매수해가지고 꾸준히 들고 가는 건데, 이런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이제 좀 뭐랄까 베테랑이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뭐 대부분 아마 스윙 투자를 하죠. 스윙 투자를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스윙 투자 단타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죠? 웬만해가지고는 뭐 몇 개월씩, 최소한 뭐 6개월 이상 그렇게 들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면은 본인이 그 종목에 손실이 나면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6개월, 1년 막 몇 년까지도 들고 가면서
뭐랄까,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뭐 보합권에 움직이나 이런 뭐 조금 그런, 보합권에서 등하다 가거나 이런 종목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해가지고, 그걸, 잘 못하죠. 중장기 투자를.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뭐, 만약에 본인이 생업이 좀 바빠서 대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차라리 돈 빼고 미국 대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미국 대선 이후에 흐름을 봐서 다시 들어오든가 하고 아니면 이제 계속 주식을 하면서 흐름을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저 투자금을 대폭 빼놓고 이제 뭐 대폭 줄여가지고 투자를 하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저기 몇 번 있어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야 되겠구나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자기 계좌를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대선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근데 여기 우리나라 이 3억 대주주설 여기 이제 정부가 계속 이거를 고수를 한다면은 아마 11월 달에 들어서면은 아마 좀 증시가 많이 또 침체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이제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기관들이 저가에 대량으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죠. 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야 뭐 이전부터 계속 뭐 이렇게 세금을 계속 내와왔기 때문에 뭐 이런데 연연하지 않지만 이제 이런데 이제 3억 대주주설에 연연한 거는 뭐 이제 세금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들이 아무래도 민감하죠.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보다는. 뭐 그래서 하여튼 뭐 좀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 쪽에서 업종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타격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코스피에서 이제 한 0.24% 이제 상승했고, 코스피에서 이제 그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계속했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2,700억 정도 팔고 이래갖고 뭐 오전 중에 하락도 했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 상승 흐름도 이제 많이 전환해가지고 이제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은 반대예요. 코스피하고 반대로 뭐 장 초반하고 점심 때쯤에 살짝 상승을 하긴 했지만 뭐 나머지 시간에는 다 하락했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기간의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계속 상승을 못하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기간이 코스닥에서 1,10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한 600억 안팎 정도씩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네,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이제 그 0.58% 포인트 빠진 807, 이제 800선 이제 거의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뭐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이제 미국이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지금 어제 뭐 바빠서 방송을 이제 녹화를 못 해가지고 지금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그 장은 토요일 날 장은 다우만 하락하고 나머지 나스닥하고 S&P는 상승을 했어요, 소폭. 근데 이제 미국 선물은 지금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네, 뭐 상승 섹터를 보면 이제 코로나 렘데시비르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서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미국이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요 관련주가 이제 크게 올랐죠. 뭐 코로나 렘데시비르 관련 종목이 여기는 4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 관련된 제약주들도 좀 있죠, 그죠? 네, 뭐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3D 프린트, 손해보험 같은 건 이제 롯데손보가 이제 뭐 그 상패라고 이제 자진 그 상장 폐지를 한다 뭐 이런 소문이 나서 이제 업체 측은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문이 나면서 이제 크게 상승했을 거예요, 아마 롯데손보가. 그래서 이제 롯데손보 영향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손해보험 쪽이 좀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자, 그리고 뭐 좀 뭐 제대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뭐 이런 거 좀 은행주도 이제 그 KB금융이 좀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3분기 실적이. 요게 이제 프루덴셜인가요? 네, 프루덴셜인가를 KB금융지주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3분기 실적이 기대치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은행주들이 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뭐 생명보험 또 뭐 이제 금융 이제 좀 많이 올랐고요. 이제 바이오 시밀러 복제 바이오 약품 쪽에서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뭐 이제 녹십자 같은 게 뭐 이제 이게 바이오 시밀러 섹터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벤처, 이거 바이오 시밀러 떠나가지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많이들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이제 셀트리온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사실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이제 제약업체들이나 이 바이오 업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을 다 이제 포함해갖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컸어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CMO 사업에 진출해가지고, 뭐 이제 수주를 하는 바람에 이제 좀 요즘에 2, 3일 동안 크게 상승하고 있죠. 뭐 한미도 꽤 올랐고요. 파맵신, 뭐 바이넥스도 CMO고요. 뭐 LG화학, 뭐 그러니까 제약업체들이 좀 많이 같이 포진이 돼 있는 바람에 바이오시밀러 섹터도 조금 이제 흐름을 좋게 이어갔습니다. 골판지 제조는 이제 뭐 저기 안산에 제주공장, 골판지 만든 제주공장 하나 불나면서 이제 공급이 딸릴 우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흐름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관련 업종들이. 그래서 관심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고려아연이 이제 여전히 어제 좋은 목요일 날 좋은 리포트 나오면서 이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락한 종목들이 특별한 3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고, 이제 서프라이즈 되지 않거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시장 기대치 이상으로 안 나오거나, 이런 종목들은 뭐 거의 주가가 뭐 하락 쪽으로 거의 가닥을 잡아가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뚜렷한 관련 호재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도 이제 대체로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면은, 뭐 제가 이제 짧게 단타로 치고 가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매일매일 그 뉴스에 이제 귀 기울여가지고 이제 그 종목을 들어가서 이제 짧게 단타 치고 나오는 방법이 당분간 좀 유효하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첨보, 콜마, 삼성전자도 소폭 올랐고요. CGN 또 많이 떨어졌어요. CGN 이제 뭐 이제 코로나 치료제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 백신 또 이제 치료제 승인 나고 백신 또 이제 뭐 이제 임박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CGN 같은 게 좀 이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뭐 진단 키트, 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래도 이제 실적도 이제 최근에 뭐 30만 원까지 다시 육박하면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뭐 S-오일 요거는 이제 뭐 전형적인 뭐 저기 2차 산업 이제 뭐 경기 부양이 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다시 되살아나면 이제 수혜를 볼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최근 들어서, 그죠? 일별로 보면은 네, 일별로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9월 24일 이후로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고 있어요. 여러분, 흐름 보이시죠? 적으로 이제 뭐 6월 달부터 보면은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지금 조정기니까 뭐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두산 퓨얼셀이 좀 많이 내렸고요. 근데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이제 하락하다가 며칠간 이제 상승 반전했습니다. 하여튼 뭐 요런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중장기적으로 좀, 근데 기아차보다는 현대차 쪽이 좀 더 뭐 이제 짧게 보지 말고 이제 요런 거 매수를 해두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SK 바이오팜 이제 좀 상승을 보면 소폭 상승, 야금야금 상승하더니 이제 어제는 조금 하락해가지고 이제 1,500원 하락했습니다. 그다음에 휴젤, 네, 휴젤이 이제 어제 그 뉴스에 손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게 그런 이제 개념인지, 최근 몇 주 동안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물론 메디톡스 호재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 이제 호재가 겹쳐서 이제 최근에 크게 상승했었는데, 어제는 뉴스가 나왔죠. 어제는 이제 장 마감쯤에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휴젤이 중국 시장 이제 승인을 받았다, 진출이라고 이제 국내 최초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 때문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걸 사전에 이제 이미 좀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거죠. 그 투자자들 중에 상당수는. 그래서 하락했는데, 이제 어제 시간 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장 마감 때쯤에 이제 이미 뉴스가 좀 나오기 한 10분, 20분 전에 이제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첫 뉴스가. 근데 그거를 몰랐던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시간 외에서 이제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시간 내에서는 이제 꽤 많이 상승했었는데, 내일 보시면 이제 나와요. 시간에서는 꽤 많이 상승했는데, 이제 장중에는 이제
이제 뭐 뉴스에 팔아라 이제 소문에 사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하락을 좀 크게 했어요. 여러분 뭐 흐름 보시면 이제 뭐 꽤 많이 상승했었죠. 그죠? 네, 17만 9천 원에서 22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뭐 IS 동서는 뭐 꾸준하게 이제 뭐 횡보 그 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3인방은 이제 셀트리온만 소폭 올랐고요. 네, 그 SK케미칼이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브라질 사망자가 실질적으로 이게 투여된 군하고 이제 아니라 이제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제 브라질 발표가 있으면서 하락했던 주가가 다시 이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 하락폭이 좀 컸었네요. 그죠? 35만 6천 원부터 이제 뭐 30만 원 초반까지 하락했었는데 이제 어제 상승을 다시 이제 시동을 걸은 것 같아요. 뭐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겠지만 관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제 인터넷 플랫폼 중 얘네들은 이제 계속 지금 상승 흐름을 제어를 받고 있어요. 그 네이버는 그래도 조금 반등 흐름을 보였었는데 어제 다시 좀 크게 떨어졌어요. 이거는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인터넷 플랫폼 관련돼서 지금 정부 규제가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뉴스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이제 자기 쇼핑몰 이제 이게 쇼핑 쪽에서 이제 뭐 갑질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그 규제의 어떤 뭐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뭐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근데 LG 화학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호재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이제 뭐 특히 테슬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고효율 고성능의 이제 배터리를 테슬라가 뭐 LG 화학 측에다가 맡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LG 화학도 이제 뭐 발표를 LG 화학 측에서도 이제 뭐 그런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 이제 요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매치가 되면서 이제 LG 화학이 테슬라에 이제 또 추가로 배터리를 이제 또 고효율 배터리를 이제 공급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뉴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화학 안에 이제 그 제약사업부 있잖아요. 옛날에 LG 생명과학 그게 흡수 합병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이제 뭐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올렸다 그랬던가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거기 실적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비알코올성 같은 사업부죠. 그 생명과학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미 임상 일상 신청했다. 이 뉴스도 이제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해가지고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테슬라 관련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나왔네요, 그죠? 최대 배터리 공급사 되나 이래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을 대규모 증설한다. 이 공장에서는 이제 머스크 테슬라 이제 CEO가 배터리 대회에서 언급한 기술들이다. 이제 고효율 이제 성능이 좋은 이제 좀 배터리 얘기하는 거겠죠. 이걸 이제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기가 혼자서 이제 뭐랄까 이게 좀 공급처를 이제 좀 이렇게 다양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 수요. 이게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 나왔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죠.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향후에도 이제 배터리 수요가 좀 더 차 판매에 맞춰서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LG 화학이 이제 추가로 맡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그 LG 화학이 반등의 조짐을 보인 것 같아요. 이 배터리 부분 이제 분사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죠? 뭐 여기는 뭐 싹 다 떨어졌습니다. 5G 종목도 이제 많이 다 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화장품주들은 좀 상승 흐름을 견고하게 유지하네요. 아모레퍼시픽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 회사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 놓고 봤을 때 흐름이 요즘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이거 뭐 소폭 등하락된 것들은 뭐 그렇다 치고요. 이거는 뭐 HMM이 이제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이제 뭐 흑자 전환하고 뭐 이제 3분기 실적 기대감 또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게 이제 대형 컨테이너선을 이제 대량으로 수주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 이 연일 이 뭐 컨테이너 이게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컨테이너들일 거예요. 그런 종목을 열 몇 척인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요즘에 이제 그 배가 한 번 나갈 때마다 꽉꽉 컨테이너선을 꽉꽉 채워서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그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 5,000원대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뭐
50%, 한 60%, 70% 가까이 상승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면은 5,000원대가 제가 요때 뭐 아마 한 7월 달쯤 네, 한 7월 달쯤에 제가 이제 그때부터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5,000원 넘어가는 시점에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뭐 8,240원까지 갔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향후에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한 15,000원 정도까지도 지금 가격 대비 한 2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코로나가 점점 이제 줄어들면은 지금 이제 그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갖추고 있거든요. 이게 뭐랄까 이제 인프라를 지금 미리 구축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북미 대륙으로 가는 수출하는 회사들은 또 배가 없어서 아주 뭐 힘들다고 할 정도니까 이제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저는 뭐 이거 5,000원대 들어갔다가 7,000원대 나왔어요. 저는 이제 딴 데 투자한다고. 그런데 지금 뭐 괜히 뺐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자, 뭐 이걸 그래프 보시면 알겠죠, 여러분.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빅히트가 이제 하루 반짝하고 하루 1,000원 오르고 다시 또 급락했습니다. 4.17%.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또 반짝하고 그저께 하루 반짝 1,000원 오르고 어제 또 이제 시초가에 다시 상승하고 이럴 때 아마 요것도 이제 반등하나 보다 싶어서 들어갔던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요거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적정가는 10만 원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가 뭐 맞는 건 아니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거 다른 기획사하고 비교 안 할 수가 없죠. 다른 기획사 주가하고, 그죠? 비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획사들이 이 기획사보다 훨씬 못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기획사들보다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보다 경쟁력이 더 나으면 나았지. 특히 이제 YG 같은 데는요. 그런데도 이제 주가 수준을 보면 비교해 보면 아직도 여기 한참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7, 8 아주 좋게 봐야 10만 원 초반입니다. 자, 셀리버리 같은 게 좀, 이거 다 이제 오르고 내린 건 요거는 이제 거의 움직임이 없는 거죠. 특별한 호재도 없는 것이고. 네, YG 엔터테인먼트 보세요. 이거 아까 방금 내가 빅히트 말씀드렸듯이 41,000원이잖아요. 그죠? 41,000원이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오히려 더 나은 수준의 연예기획사인데, 주가 수준 보세요. 4416. 한 4배, 5배 더 높습니다. 여전히. 그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얘기로. 더군다나 이 회사는 지금 빅히트는 이제 BTS 하나만 지금 인기가 있는데 YG만 많잖아요. 인기 있는 가수들, 그죠? 요번에 블랙핑크 같은 거는 BTS하고 비교해도 인기가 손상이 없잖아요. 그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근데도 주가 수준 요밖에 안 되는 걸 봤을 때 이게 낮거나 이게 높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YG 엔터테인 말고 SM이나 JYP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빅히트가 높은 주가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다 이제 하겠고요. 매드팩토가 좀 7,000원 이틀 연속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매드팩토가 지금 한 이틀 연속으로 한 10% 넘게 빠졌는데, 매드팩토가 빠진 이유를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마 이게 바이오 벤처 헨리 스미스 이런 영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헨리 스미스하고 메디톡스가 바이오 벤처 업계에 어떤 찬물을 끼얹는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옛날에 이제 신라젠 이런 건 이제 트라우마에 이제 휩싸인 투자자들이 지금 경계심을 잔뜩 강화하고 있어요. 지금 헬릭 스미스는 거의 잘못하면 상폐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상폐되면 이제 아주 이게 바이오 벤처가 진짜 찬물이 확 끼얹어진 거죠. 그 메디톡스도 만약에 이제 미국 ITC 소송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11월 13일까지 지금 어쨌거나 행정처분이 이제 유예가 됐는데, 그 허가 취소. 네, 허가 취소. 근데 식약처부터 식약처대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이제 지금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 허가 취소가, 불확실성해요. 왜 허가 취소가 되면은, 메디톡스도 잘못하면은, 진짜 문 닫아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최소, 신제품까지도 같이 허가 취소 대상이 되다 보니까. 하여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11월 13일 날 이제 그 두 건의 이제 임상 결과가
발표된다고 미리 이 업체가 이제 벌써 한 2, 3주 전에 미리 공표를 한 상황이라 가지고 이제 그 결과들이 안 좋은 상황이었다면은 이런 구름 공표를 미리 안 했겠죠. 했는데 미리 그렇게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번에 이 하락이 좀 지켜봤다가 뭐 이제 조금 이제 추가 매수하거나 새로 들어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카카오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CMG 제약하고 차바이오가 막판에 이제 그 하락에서 상승으로 급변환해가지고 지금 좀 상승을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판에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한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뉴스는 나오진 않은데 이제 줄기세포 치료 테마의 영향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일약품도 이제 많이 올랐다가 이제 그 보면은 22%까지 올랐었어요. 52,700까지. 이게 이제 그 치료제 관련된 파이자하고의 파이자가 그 백신 허가를 앞두고 대규모 이제 백신을 보관할 냉동 시설을 이제 그 준비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 때문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제일약품이 크게 상승했었는데 결국 이제 상승폭을 대부분 마감하고 많이 줄였죠. 그래서 이제 22%까지 올랐었는데 6.41%로 결국은 이제 마감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 있나? 제일약품 여기 있네요. 여기 뭐 파이자가 이제 2조 정도 투자해가지고 백신 공급망 구축한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그 원료 공급하던 서울제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강 붕해필름 공급 계약 맺은 파이자하고 이게 하고 이제 뭐 구강 붕해필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백신이 이 업체한테 뭐 저기 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제일약품도 이제 뭐 성석재 사장이 뭐 과이자 부사장까지 지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연결고리가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사실 뭐 지금 제일약품이 파이자 약을 지금 국내 뭐 이렇게 상품 판매를 하고 있지만 백신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꿀제약하고 제일약품이 지금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상승을 하지만 백신하고는 또 이제 일반 의약품하고 좀 또 다른 문제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신은 국내 업체 중에서도 뭐 이렇게 그 정도의 기술, 백신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오히려 수혜를 입었지 제일약품하고 서울제약이 입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디톡스는 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메디톡스가 지금 이제 이게 그 대전법원이 또 이제 메디톡스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11월 13일까지 일단 그 행정 그 소송 걸은 게 이제 그 메디톡스가 승리를 했잖아요. 승소를 하는 바람에 이제 11월 13일까지 시간을 벌었는데, 그거가 이제 좀 그 영향을 미쳐서 요렇게 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뭐 이제 유무상 증자를 이제 취소했잖아요. 그게 이제 유무상 증자 그 가격이 지금 현재 그 폭락하면서 이제 가격하고 비슷해지면서 이제 유무상 증자를 하면은 강행하면은 잘못하면 투자자 손실이 올 것 같은 생각에 취소가 됐어요. 유무상 증자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영향을 미치고 이제 했지만, 이제 그게 또 이제 취소한 게 긍정적으로 주주 보호 차원에서 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이제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어쨌거나 다시 이제 급등했어요. 급등해가지고 지금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이시죠? 그죠? 네.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지금 식약처가 벼르고 있는데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법원 쪽은 이제 6월 달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 법원 쪽은 메디톡스 편, 식약처 실무부처 쪽은 이쪽 이제 거기를 이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메디톡스가,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또 보면은 큰 흐름 봤을 때는 이제 일희일비가 아니고 하락이죠, 하락.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차트 보시면 이제 딱 확연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월별로 봐도 그렇죠, 그죠? 뭐 하락이 아니라 급락 수준이죠, 그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요 50만 원대부터 보면은, 70만 원대 보면은 급락 관련해서 오름과 내림을 계속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반복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봤으면 굉장히 크게 하락한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꽤 많이 떨어졌고요. 이거 뭐 실적이 기대치 이하로 나왔죠.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하락이 좀 큰 편입니다. 신풍제약 이거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상승 흐름을 좋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주가 할 만한 게 뭐냐면 이제 녹십자가 있죠. 녹십자가 여기 보시면 이제 특징 종목 들어가 보면은 CEPI가 이제 그 국제 기구죠. 이제 관련된 기구. 여기하고 이제 코로나19 백신 CMO 협약을 체결했다. 이제 국제기구에다가 이제 이걸 이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생산업자가 됐다. 이제 이 뉴스가 때문에 이제 지금 크게 오르고 있어요. 이틀 연속으로. 네, 지금 이틀 거쳐서 한 2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20만 원대 초반에서 20만 원대 후반으로 이제 이틀 만에 수직 상승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20%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상승이. 자, 그리고 또 이제 특징할 만한 종목이 뭐가 나왔냐면, 포스코가 있죠. 포스코. 네, 여러분, 이제 포스코가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이제 철강 수요도 이제 좀 좋아지고,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좀, 가격 면에서도 조금 나아지고, 개선되고 있다. 이제 이런 뉴스도 있고 해가지고, 기대감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6%, 7% 정도, 여태까지 합치면 한 1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 제 실적이 나왔죠. 이게 나왔네요. 3분기 영업이익 연결 기준 6,677억 원, 순이익은 이제 5,140억 원으로 3.5% 증가했다. 이제 요 뉴스가 나오면 이제 주가가 많이 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KB 국민 저기 있죠. KB 금융지주인가? 네. KB 금융지주도 이제 좀 성적이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3분기 실적 기대감에 배당 매력 부각에 은행주 꿈틀 이래가지고 KB금융은 네, 상승을 했는데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1% 늘어난 1조 1660억을 기록했다. 네, 요거는 이제 프루덴셜 생명 이제 인수하면서 그 효과를 본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관심 정보 다 봤는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이제 하락 흐름을 좀 멈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이제 악재가 저거죠. 대주주 3억. 근데 그게 악재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발목을 잡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미국 대선이 끝나도 이제 당분간은 좀 약간 보수적인 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제 여러분들 지금 계좌 손실 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래요, 사람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느끼시는 분이 많겠지만, 상승할 때는 오래 못 가지고 가는데, 자기 계좌가 이제 플러스 나면은 그거를 오래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 비율이 굉장히 확 줄어들어요. 근데 반면으로 이제 계좌가 마이너스 나면은 오래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러니까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자기 돈이 100원을 투입을 했는데 그게 수익이 나면은 한 120원, 130원에 털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80원, 90원 되면은 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 반대로 해야지 돈을 버는 건데 그렇게 알면서도 못 해요. 그게 심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리에 지배를 당하면은 성공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심리뿐만 아니라 역발상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가가 쌀 때, 이제 코로나 폭락 때가 대표적인 거죠. 상승장에 들어가면은 꼭지를 잡을 가능성이 큰데, 하락장에 들어가면은,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쉽게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닥이 어딘지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이번에 이제 코로나 폭락 때도 이제 3월 달에 그랬잖아요. 1300대 들어오면은 잡겠다 이런 예측을 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제 닭죽덕에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많이 했던 분들이 있고, 반면에 한 1600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야, 이제 저점이다 하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1400까지 떨어지면서, 손실 계좌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가는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이 있죠.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 그 말은 이제 뭐냐면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또 이렇게 단타, 장타, 중타 이걸 놓고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이걸 놓고 봤을 때 뭐가 또 적당한지도 또 이제 그것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과거를 지나고 봤을 때 장기 투자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줬다 이런 것 뿐이지 반드시 그게 어떤 게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장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장타를 하기 위해서는 심리가 굉장히 고져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죠. 그죠? 심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키면서 이제 흔들리지 않으면서 장기 투자하기가. 하여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고비인데 그 고비를 이제 어차피 지금 팔면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고, 고비 지금 아직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그 고비를 넘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욱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요즘에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제 공부할 시간 또 이제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이제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약간 풀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생업이 조금씩 바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제 계좌도 이제 신경을 예전처럼 많이 못 쓰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튜브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30분, 40에서 1시간 정도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 만드는데도 이게 허접하게 자막도 안 달고 이렇게 하는데도 한 2-3시간은 잡아먹어요. 이게 그 과정이, 만드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자막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주 전문 편집자가 아니고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편집을 해주면은 쉽겠지만, 저처럼 혼자서 다 하는 사람들은 이게 허접한 거 30분, 40분 만드는 것도 2-3시간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빡빡하네요. 네. 하여간 주말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 계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이번 주보다 나은 투자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